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전시 관람을 도와드릴 성북구림미술관 전시해설사 김민정입니다. 지금 성북구림미술관 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시는 윤중식 화가의 10주기를 기리는 추모전 회향입니다. 1913년 평양에서 태어난 윤중식 작가는 일사후퇴 때 남하하여 부산과 대구를 거쳐 1953년 서울에 정착하였습니다. 2012년 100세가 되던 해 상수전을 바로 이곳 성북구림미술관에서 개최하였으며 자신의 마지막 개인전이 끝난 한 달 뒤에 작고하였습니다. 이번 전시는 바로 그의 10주기를 추모하는 전시이자 올해 초 작가와 유족의 작품 기증을 기리는 전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 주요 작가들과 함께 한국 미술사의 맥을 이어온 윤중식 작가의 작품을 함께 둘러보겠습니다. 3층 전시실에 들어서면 석양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보입니다. 1954년 윤중식은 서울 화신백화점 갤러리에서 생애 첫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전시에서 그는 평론가 이경성으로부터 석양의 화가라는 별칭을 얻게 됩니다. 이 석양 작품은 2004년에 제작되었으며 그의 나이 92세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가 반세기가량 꾸준히 석양의 풍경을 그려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무색하도록 강렬한 인상을 전하고 있는 석양 작품을 천천히 감상하면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소나무와 성북동 풍경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보입니다. 윤중식 작가는 1963년부터 성북동에 정착하였습니다. 약 50여 년을 거주해온 성북동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라 할 만큼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그의 집 앞마당에는 200년이 넘은 소나무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소나무를 굉장히 아꼈던 윤중식은 소나무 그림을 많이 남겼고 이번 전시에서는 그중 2점이 전시되었습니다. 다음 성북동 풍경 작품은 윤중식의 작품명에서 보기 드물게 성북동이라는 특정 지명을 제목으로 달아놓았습니다. 성북동에 대한 그의 특별한 애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4점의 작품은 한눈에 봐도 그의 석양을 소재로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숭실중학교에 다닐 적부터 석양을 소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당시 석양에 매료되었던 그의 심정은 다음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연에서 가장 강렬한 색은 일출과 석양의 빛과 그 빛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체에 있다. 윤중식 작가는 그림 실력뿐만이 아니라 그 실력 또한 출중하여 수많은 에세이집을 남겼습니다. 전시실 곳곳에 보이는 그의 글과 함께 작품을 감상해 보신다면 더욱 풍부하게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몇몇 화가들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윤중식 작가는 일본 제국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당시 제국미술학교에는 마티스와 르누아르에게 사사한 작가들, 그리고 샤갈에게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교수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야수파의 강렬한 색채, 그리고 표현주의, 인상주의 등의 화풍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제국미술학교 출신 중에는 이중섭, 권진규, 이쾌대, 장욱진 등 한국 근현대 미술사를 대표하는 작가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를 돌아서 벽면을 보면 비둘기와 새를 그린 작품들이 보입니다. 어린 시절 정미소를 운영했던 그의 집은 자연스레 비둘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린 윤중식은 처마 아래에 비둘기 집을 달아주는 등 100여 마리의 비둘기를 직접 기르기도 했습니다.
윤중식의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비둘기는 그의 주요 모티브 중 하나입니다. 6.25 전쟁이라는 비극과 함께 실향민이 된 윤중식에게 비둘기는 그의 마음속 고향이자 희망과 평화를 상징하는 소재로 풍경 작품 속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새와 비둘기를 소재로 반추상화부터 구상화까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나갔던 윤중식 작가의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해서 다음 작품 가을을 보시겠습니다. 풍경에서 주로 활용된 안정적인 수평 구도는 계단식 구성이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오렌지색과 주황색이 초록, 파란색들과 대조되며 보다 강렬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대상을 단순하고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검정색의 선묘 또한 윤중식 작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렬한 원색, 검정색 선묘, 계단식 구도 등은 1970년, 80년대에 들어 가장 두드러진 윤중식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실의 가장 안쪽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1953년에 제작된 풍경 작품이 한 점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윤중식 스타일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풍경을 그려놓은 듯 낮은 채도의 색채로 차분하고 서정적인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중식이 감흥을 받았다고 말한 카미우 코로, 루소와 같은 자연주의 화가들의 화풍이 느껴집니다. 바로 옆 전망이라는 작품은 1976년도에 제작된 것으로 근경은 정물화로, 원경은 풍경화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화면 속에 내부와 외부의 풍경이 공존하는 독특한 구성을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가로지르며 장식적으로 표현된 넝쿨잎들과 강렬한 색채들은 그가 좋아했던 마티스의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1962년에 그려진 고깃배 작품을 보겠습니다. 윤중식 작가의 풍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보았던 전원적인 농촌이나 들녘 풍경,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고깃배와 같이 강이나 바다, 섬 등을 주제로 한 풍경입니다. 이는 어린 시절 고향인 평양 대동강변에서 야외 사생을 즐겼던 그의 과거 기억들을 바탕으로 그려진 것들입니다. 60년대에 그려진 이 작품은 7, 80년대의 작품에서 보이는 강렬한 원색보다 차분한 색채와 디테일한 묘사를 통해 보다 서정적인 느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3층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제목의 작은 작품들입니다. 청록색으로 칠해진 4개의 벽에는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린 작품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작품은 모두 같은 시점,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구도를 이루고 있지만 각각 계절에 따른 고유의 색감으로 그려진 것이 특징입니다. 윤중식 작가는 주로 가을 풍경을 많이 그렸기에 이와 같은 사계절 연작은 매우 드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층의 전시 해설은 여기서 마치고 2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층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이 글은 윤중식 작가가 직접 적은 글이기도 하며 그의 묘비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나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아끼고 간직하려 노력했다. 내 작업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그는 그만큼 그의 작품을 그리는 데에 모든 시간을 쏟았고 그의 작품을 자신의 자식과 같이 아꼈다고 합니다. 그가 굉장히 아꼈던 그의 소중한 작품을 계속해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발발 후 1.4후 당시 남하하며 윤중식 작가는 직접 보았던 전쟁의 참혹한 현장과 그가 겪었던 가슴 아픈 경험들을 여러 점의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이 전쟁 드로잉 연작은 14점의 작품이 앞뒤로 전시되어 있으며 각각의 드로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지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 드로잉 뒤쪽 공간에는 윤중식 작가의 사파 작업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전문 북 디자이너나 일러스트레이터가 없던 시절 여느 예술가들처럼 윤중식 또한 신문이나 잡지, 문예지 등에 들어갈 표지 그림과 사파 등을 그렸습니다. 작은 그림들이지만 작가의 다양한 필선과 감각 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물화를 보겠습니다. 3명의 소녀는 윤중식 작가의 손녀딸들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자화상과 딸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1951년 피난길에 자신의 아내와 2 딸을 잃은 작가는 1959년 재혼을 하면서 슬아의 2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2 딸이 돌아온 듯 무척 기뻐하며 2 딸의 모습도 종종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파란 벽면에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진 작품들은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좌측의 추상화부터 가운데 풍경까지는 과슈라는 재료로 그려진 작품들입니다. 과슈는 아크릴 물감이 상용화되기 전에 그 질감이 유화와 비슷하여 많은 작가들이 즐겨 사용한 재료입니다. 윤중식 작가 또한 이러한 과슈화를 굉장히 많이 남겼으며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다채로운 과슈 작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작품들은 유화로 그려진 정물화입니다. 조용한 성품의 윤중식 작가는 자신의 아뜰리에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으며 자신의 주변에 있던 정물이나 동물들을 즐겨 그렸다고 합니다. 다음은 2011년 작품으로 그가 작고하기 1년 전에 그린 풍경입니다. 그의 나이 99세에 그려진 이 작품은 거친 붓질과 함께 군데군데 미처 색으로 채우지 못한 부분들도 보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2점 또한 말년에 그려진 것으로 나빠진 그의 시력 상태만큼 작품의 색감들도 빛이 바래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의 아뜰리에 재현 공간을 보겠습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그의 작업실에서는 작가의 삶과 예술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 밖으로는 230년이 넘은 소나무가 보이고 그의 작업실 한켠에는 자신이 즐겨 듣던 카세트 테이프와 라디오 등이 놓여 있습니다. 자신이 즐겨 마셨던 양주, 간식 등은 그대로 정물화가 되었습니다. 자화상도 그렸는데요. 술에 취한 듯 붉은 얼굴을 그린 뒤 그림 뒤에는 술 취한 자화상이라 적어둡니다. 맞은편 벽에는 소나무 작품 1점과 한 여성의 초상화가 보입니다. 이 작품은 그가 100세 상수전 때에 완성한 작품으로 윤중식 작가의 재혼한 아내의 초상화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도 이처럼 정성을 다해 그린 그의 작품에는 평생 자신을 내조해준 아내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이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회향 전시 관람은 어떠셨나요? 한평생 그림을 소중히 여겼던 윤중식 작가의 작품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